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9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9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을유월 을해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9월 29일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월령은 계절인 것이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간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을목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일단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같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점이지만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되는 목, 양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동전의 앞과 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으로 봤을 때는 안팎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높낮이도 나눠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강약으로도 나눠질 수가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고 곧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나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잘 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특징에 맞게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곧고 단단한 것이 있으면 버팀목으로 쓰기가 좀 편할 것 같고,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한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볏짚 같은 경우는 되게 유연하잖아요. 잘 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냥 그 자체로서는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가 서로 꼬아가지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뭐 볏짚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집세기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렇게 용도가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항상 그 사물의 고유한 특징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 천성이 어떤 천성을 가지고 있는지, 곧고 바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가볍고 좀 재미나고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서 그 특징에 맞게 사람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쓸 때 그 사람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즉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사람 대인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잘 놓고 봐서, 대인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영업 파트에다 배치를 하면 좋을 것이고, 재무회계라고 이런 쪽 계산 쪽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경리부에 배치를 하는 게 좋겠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잘 이렇게 교통시켜준다 거나 소통시켜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사과라든가 아니면 대외 홍보 같은 파트에다 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나머지 병정, 무기, 경신, 임기라고 하는 일간들도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을목은 화초 같은 개념 내지는 우리가 난초라고 하죠. 난초, 질환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가 꽃을 피우듯이 이러한 배합, 이러한 특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사주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곱고 단단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지목에 맞도록 나머지 글자들을 배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일간의 특징을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월령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배합을 시킬 것인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이라고 하는 계절로서, 6월은 가장 가을이 깊은 가을이라고 해서 중추지절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중추 이렇게도 표현하는 계절이죠. 계절, 즉 가을이라고 하는 때에 해당이 되고, 지금이 바로 중추지절 가을이죠.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가 도래를 하고요. 또 추석 한가위, 또 둥근 보름달 보면서 또 올 한 해 또 잘 넘어왔던 것도 추억도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1월 1일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올해는 근데 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름에 비 보다가 그냥 거의 1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경자년. 그리고 비가 많이 왔죠. 경자년이죠. 올해가 경자년.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천간 지지로 놓고 봤을 때 지지는 물이고 천간은 금생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오운육기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도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임자년, 개해년, 임진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비가 좀 많이 오고, 반대로 그러면 병우년, 정사년, 뭐 병술 이럴 때는 좀 건조하거나 내지는 가뭄이 들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꼭 그렇게까지 주어지진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일단 6월이라고 하는 계절, 중추지절이라고 해서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금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이 6월의 금은 제왕지라고 해서 12개월 중에서 금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목은 이 유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절태지에 해당이 되죠. 태지. 간목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 을목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 절태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12단계 12운성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6월에 태어날 때, 특히 어저께 제가 간목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일간 간목이 약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을목도 6월에 태어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초라든가 질환 같은 것인데, 가을에 피는 꽃은 뭐예요? 코스모스라든가 코스모스 내지는 들국화 같은 거. 들국화, 제가 엊그저께는 뭐 납할 것도 본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렇게 가을에 6월에 피는 을목은 가을에 피는 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을 쓰도록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난초가 꽃을 피우도록 배합을 맞춰 사주를 배합을 맞추는 것인데,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햇볕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촉촉한 물기가 있어 주게 되면 을목은 기본적으로 꽃을 피우는 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단 이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면 백로가 되면서부터 신월에서 6월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백로가 지나면 추분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백로 추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추분 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 같은 것이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꽃몽우리만 이렇게 맺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추분전은 개수 먼저, 그래서 선계 후병이라고 해서 개수를 먼저 쓰고 나중에 따뜻한 병화를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추분 후가 되면 추분 후는 선병 후계라고 해서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거다. 물론 똑같이 추분 전이든 추분 후든 병화 개수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절기에 따라서 먼저 개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따뜻한 햇볕이 필요한지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화초를 심었는데 아직 꽃몽우리가 피지 않았으면은 이 꽃나무가 물기를 좀 많이 빨아들여야 빨리 꽃을 피울 것이죠.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주고 햇볕을 받게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심었는데 물을 안 준 상태에서 햇볕만 받게 되면 이 꽃나무는 어떻게 돼요? 바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추분 전은 먼저 개수 나중에 병화를 쓰는 것이고, 추분 후는 먼저 병화 나중 개수를 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 그 다음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을목이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우리가 격국을 논할 수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는데, 일간 을목 입장에서 육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에 해당이 되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편관 내지는 칠사, 편관 칠사랑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은
정관 내지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을목 자체가 음목이고요. 유금 자체가 음에 해당이 되니까 대 음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갖다가 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편관 내지는 칠살격.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관격, 칠살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간 을목은 6월에 태어나서 절지, 태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지만 관살, 칠살은 왕하죠. 그래서 신약 관왕이 아니라 살왕이 되겠죠. 내지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약해서 많은 관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간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 내지는 그걸 갖다가 상관제살이라든가 아니면은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제사라는 격으로 갈 수도 있겠고, 내지는 인성이 있게 되면은 살인상생하는 국세로 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에 가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6월에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분이 지난 단계에서는 선병 후개 먼저 병화가 있고 나중에 개수가 있는 국세가 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명식을 보게 되면 연간에는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요거는 칠살이고요. 요거는 정관에 해당이 되지만 이거를 갖다가 정평관, 정평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살 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많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뭘로 본다? 살중신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화를 봐서 제사라는 것이 좋겠고요.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화를 보기보다는 수를 봐서 화살하는 것이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비견인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일간도 뿌리가 없겠고 월간에 있는 을목 비견도 뿌리가 없습니다. 단 요 을목은 연간에 있는 경금을 보게 되면 서로 탐합하느라고 경금을 좀 묶어 놓는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금왕절에 일간이 약한 국세는 그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자, 연지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설기해서 그 다음에 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인성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것이 편인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만 되고 편인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인성만 있으면 살인상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의 기운을 설계해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 국세가 뭐가 된다? 살인상생하는 국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수하고 해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를 가지고 있는 지장간이 되겠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임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수는 정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수가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수의 본기는 뭐가 된다?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해수의 본기는 임수가 되기 때문에 본기를 따라서 자수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요. 해수가 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수 안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을목이 자수에는 뿌리 통근을 할 수가 없지만 해수에는 을목이 통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을목이 통근했기 때문에 해수에 일간 자체가 뿌리는 근기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식신 내진 상관인 화가 없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6월에 한습할 때 이거는 음농습중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음농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농자가 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짙을 농자. 음이 너무 짙고 습함이 너무
가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쉬운 말로 가을에 꽃이 지금 피려고 하는데, 내지는 꽃이 피어 있는데 햇빛이 전혀 없고 그늘져 있는데 물만 많게 되면 을목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은 썩어버리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음농습축, 즉 한습함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또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서 따뜻하게 조우를 해주어야 함이 매우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생시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 일단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병자 정축시, 무인시도 한번 제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이모시, 그 다음에 병술, 정예시, 이렇게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 자체가 없으나 미중정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중정화는 크게 의미 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자,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 목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묘가 없기 때문에 합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천간에 을목 있게 되면은 묘가 없다 하더라도 약간의 합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미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6월에 자수, 해수의 뿌리를 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미중정화는 거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를 좀 많이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생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갑신을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병자시가 되면은 병화가 투출하긴 하지만 역시나 시지에서 자수를 보고 지지로 다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병화일간이 뿌리가 없습니다. 이 병화를 쓰기 위해서는 대운에서라도 화운을, 목화운을 만나야지만 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정축시도 마찬가지고, 정축,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병화는 양화로서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도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음화인 정화는 뿌리가 없으면 거의 용도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생기를 얻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조후를 함에 있어서 정화는 병화에 비하면은 크게 의미들 바 아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이것도 보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6월이 있잖아요. 6월. 근데 자수, 해수, 축토 있으면 해자축을 다 갖췄죠. 해자축. 이거 방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자축 방합. 이거 해자축 방합이 절대 되지 않는다예요. 이거 무조건 해자축 글자가 다 있다고 해서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방합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계절의 합임으로 어느 때 형성이 되냐면 해월, 자월, 축월에만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이 다 있다 하더라도 6월에는 해자축 방합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해시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 정화는 용도가 크게 떨어지죠. 물론 이것도 이제 목화운을 봤을 때는 정화가 좀 살아나는데, 가끔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해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정화를 생주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일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한번 써보긴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해중에 있는 간목은 물에 젖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주기가 매우 녹록한 편은 아니고요. 차라리 화를 보는 생시 같으면은 병술시가 좀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가 있으면 수가 많은 것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아주 미약하지만 병화가 술의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병자 정축, 정해 이런 생시보다는 병술시를 얻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수도 억제시켜주고 병화가 뿌리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시로 볼 수가 있겠는데, 신사시는 어떻게, 그러면 신사시 이제 지지로 화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금이 특출하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6월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묶어버렸죠. 그 다음에 신금이 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관살 혼잡으로 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비견인 을목이 경금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명칭으로 합살이 아니죠. 합관, 유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을 하나, 정관을 하나
묶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용도가 없다 하더라도 얘는 용도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에 일간 자체가 약한데 신금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은 바로 을목을 갖다가 극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화를 써야 되는데 사의 상충하게 되면 사화도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신사시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모시 같은 경우에도 오화를 보긴 했지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6월에 해수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수다, 목, 부, 나무가 물에 뜬다. 내지는 수범, 목부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화를 얻은 건 좋지만 임수를 얻은 것은 매우 지극히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병술시하고 조금 비슷하게 볼 수는 있지만 뭐냐면 무토로서 수가 왕해지는 것을 좀 절제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6월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을목이 뿌리가 썩게 되겠죠.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조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목을 보게 되면 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으면서 해수가 있게 되면 인내함목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튼튼해질 수 있다. 인중병화로 또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 좋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을목이 약한 중에서 금수가 많은 중에 인해함목 해가지고 목화가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기묘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묘에는 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은 있는데 조후가 안 되면 을목의 뿌리가 썩게 되죠. 그래서 후패된다. 이렇게 후패, 뿌리가 썩어버리면 을목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